우리 회사는 더 이상 인간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될 미래야. 말 안 듣는 AI로 애니메이션을 내가 직접 만들었어. 실패한 거에다가 성우가 더빙하듯이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이만큼 실패했어. 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나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해줘야 될 건 재밌게 해줘야 되겠네. 일단 약간 삐이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일단 복장부터 어때? 예쁘죠? 아마 이렇게 예쁜 강사는 처음일 거야. 근데 이렇게 재밌는 강사도 처음일 거거든? 살짝 설레도 돼. 설레도 되고 폰 끄지 않아도 돼. 폰을 내가 이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볼 건데, 왜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 얘 옆에 서려고. 어때? 싱크로율 100%죠. 2000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최첨단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요즘 애들 어때요? 좀 구리죠? 애들 표현으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가희가 굉장히 진심인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을 일단은 재밌게 해주는 게 1순위. 재밌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도 뭐지? 라고 하는 게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그리고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자랑질. 베스트셀러 딱지가 다 붙었죠. 영광으로 알아야 돼. 그치? 베스트셀러 작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 그래서 혹시 작가를 꿈꾸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것도 어때요? 닮았죠? 나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는데 관심이 많고, 세상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끝장을 봐서라도 나도 해봐야 되는 사람. 왜냐하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하고 나는 못하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누군가가 해놓았는 걸 어머 좋아요 좋아요 클릭만 하는 소비자로서 살기는 싫은 거지. 이게 누군가에게 우와 멋지다 뭐 100만 뷰다 이런 게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할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안 할 뿐인지 나랑 안 맞아서 안 할 뿐이지 난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유형의 사람인지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대충 그냥 좋은 거 보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사느냐 하는데, 치열함과 즐기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여기 MBC죠. MBC가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앞에 서 있는 작가를 본 느낌 어때요? 예뻐요. 일단 예뻐요. 감사합니다. 또 신기해요. 내가 어디 가서 이 느낌 작가를 본 느낌 어때요? 뭘 묻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걸 물어요. 혹시 점쟁이세요? 특히 인스타 DM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간 신발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막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 중요하기도 하지만 첫인상 때문에 관계를 망치기도 하거든요. 알아갈수록 괜찮은, 아니면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섣불리,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있잖아 걔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때 나도 그랬었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되게 슬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되었는데, 나는 정말 좀 더 친함? 오늘 주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나를 담다인데, 나는
그림도 함께 그리는 그림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SNS 두 가지죠. 나에게 인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SNS는 지금 현재 선물인지 감옥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거 볼까요? 이 글자 뭘까요? 폰이죠. 폰생 폰사. 이게 아이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부모님들한테는 이게 너무 큰 문제인가 봐. 내가 얼마 전에 포항교육청에 폰생 폰사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2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 영상이 1시간 20분쯤 되는데 내 영상 중에서 최고 6,400표인가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는 폰에만 매달리지?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지? 도대체 폰과 뭘 하는 거지? 부모님들은 굉장히 궁금한가 봐. 폰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치? 이렇게 재밌는 것. 나는 그림이면서 글자인 그림 품은 켈리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명함을 줬는데 거기에 보면 술술 풀리라 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수업 자료이기도 하니까 꺼내놓으세요. 나는 왜 이 그림을 꺼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SNS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SNS 친밀도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세대하고 이미 여러분 세대하고는 이 디지털 그리고 AI 이러한 세상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20대 딸과 60대 아빠의 카페에서 있었던 일. 카페에서 아이는 20대 딸은 아아를 시켰어. 그리고 아빠는 라떼를 시킨 거야. 근데 20대 딸이 한 서너 모금 쭉쭉 먹더니 계속 이야기만 하고 먹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얼른 마셔야지. 다 마셔야지 했더니 20대 딸이 다 마셨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 아빠 입장에서 보면 반도 안 마셨는데 다 마셨다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하니까 마실 만큼 마셨어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빠는 그래도 돈이 아까우니까 얼른 다 마시고 일어나자 했더니 싫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몇 모금 마시지도 않을 걸 왜 시켰어? 돈 아깝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20대 딸이 마시고 싶어서 시켰어요. 마시고 싶어서 시켰고 몇 모금 먹으니까 나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되어서 효용 가치가 극대화가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먹고 싶지 않는 커피를 계속 먹어서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기 싫다는 거야. 나에겐 딱 요만큼 먹었는 게 커피 값을 충분히 한 거라는 거지. 근데 딸의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여전히 아빠는 어떻게 했어? 아까운 거야. 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딸은 끝까지 안 마시고 아빠는 돈이 아까우니까 라떼도 마시고 남은 아아도 마시고 다 마시는 거야. 그럼 아빠는 잘못된 걸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일 뿐이야? 서로 가치가 기준이 다른 것 뿐이지, 그지? 자, 이처럼 요즘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생각을 딱 이야기해 줄 때 되게 고마워. 그냥 불편해하면서 참으면서 진짜 하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더욱 중요하게 돼. 진짜 하나의 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10대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폰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뭐가 있었어? 폰이 있었어.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폰을 접했죠. 왜? 엄마 뱃속에서 엄마들이 폰을 만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태교를 했으니까 DNA에 이미 스마트폰이 장착되어서 태어난 신인류다라고까지 표현을 해. 여러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은
우리 어른 세대하고는 아마 많은 부분에서 가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어인데 나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왔을 때 되게 분노했었거든요. 왜 분노했느냐 하니까 너무 놀라운 물건이 내 앞에 와 있고 사라고 하잖아. 그랬을 때 뭐지? 나는 5년 전에 스마트폰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꿈꾸고 그것이 공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한 5년쯤 걸렸대. 나의 5년 전을 되돌아보니 나는 그런 생각은 1도 없이 굴굴 잠만 잘 자고 살았다는 거지. 어떻게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을 누군가는 5년 전에 꿈을 꾸고 이거를 현실에 내 손 안에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너무 멋진 물건이니까 사야 해 라고 하는 이 순간이 너무 분하고 속상한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냥 사면 안 돼? 뭐 그런 것까지 분해하고 너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학생들도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거든. 스마트폰이 늘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하지만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법이 시행이 되는 거야. 과연 규제와 통제 이것이 답이 될까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후배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 대한민국의 화이트 해커들이 역량이 세계 탑이라는데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역할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마 하니까 뚫어야만 해. 보지마 하니까 기어코 보고 싶어. 과연 통제만이, 규제만이 답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기를 바라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이 관점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와의 시간 중에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단어 하나만 가슴에 가지고 원싱만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기는 건 뭐 때문이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는데? 진짜 짜증나. 우린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경험치가 아닌 거를 누군가를 이해한다?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한테 아직 애기 안 낳아봤잖아. 근데 엄마가 네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격하게 공감돼요? 안 되잖아. 근데 너를 그렇게 배 아파 놨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하는데 뭔 말이래? 1도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보는 세상을 보는 시선에는 뭐만 있어요? 초승달만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세상에는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내가 아는 이 세상이 전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관점을 고집하다 보면 우리는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야, 달봐. 너무너무 달이 아름답지 않니? 하는데 저 둘은 그 말을 이해할까? 내가 보는 세상에는 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친 짓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기를 부탁을 해요. 이것도 단번에 되진 않아. 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 두 개를 기억하면서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관계를 맺어간다면 생각보다 관계가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폰생폰사, 폰으로 우리 생활이 너무 편리하잖아. 그리고 폰으로 사랑 넘치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물론 손편지의 그 감동도 있지만 손편지 써야지 하다가 결국 못 쓴 손편지가 수백 통일걸. 그런데 카톡 이모티콘 하나로 바로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손편지 못지않는 감동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이 디지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용을 한번 해볼까? 관점의 차이. 내가 좋아하는 추위라는 시인데 한번 볼까? 태양이 얼마나 추우면 두툼한 이불을 덮고 꼼짝도 안 하나. 태양이 추위를 탄다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런데 이 시인은 날씨가 너무 추운 게 태양이 너무 추위를 많이 타서 두툼한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있어서 태양열이 지구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추운 거다라는 그런 관점. 태양이 추위를 탄다고? 그리고 태양이 무슨 이불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바로 난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 신박하다는 거. 새로운 거? 지금까지 없었던 거?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 아니 작가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이 말을 정말 많이 물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라는 말을 묻는 이유는 몸매 때문이야. 1987년, 94년, 2023년. 왜 내가 이거를 보여줄까? 지금 어제도 강연을 갔더니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했더니 여학생들이 몸매 살을 빼야 돼. 다이어트. 그래서 위고비까지 생각을 한다. 너무나 쉽게. 그래서 근데 진짜 있는 그대로 넌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관점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이때는 사사도 커서 못 입던 시절이고 근데 이렇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 되게 불행해 보여요. 내게 자존감 떨어져 보여요. 그렇지 않죠? 이건 뭐냐 하면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40대 중반 이후부터 수영복을 입으면 비키니를 입기로 했어. 왜? 나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지. 살을 좀만 더 빼가지고 입어야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린품은 켈리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유해서 저 비키니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지. 나는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존감은 왜 자석으로 그렸느냐 하면 어때요? 자석은 끌어당길 건 끌어당기고 밀어낼 건 어때야 돼? 밀어내야 되는 거지. 내한테 의미 없는 것들을 끙끙끙끙 다 귀담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필요한 건 확 끌어당기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단호하게 밀어내고 난 이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하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을 누구를?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만 얼굴이 작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키가 컸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날씬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할 텐데 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 이 중에 혹시 남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친이 난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널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사랑은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타인에게 받고 싶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바라면서 진짜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순간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과 단서를 붙여가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진짜 짜증이 나.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봐. 나는 진짜 나에게 맹목의 사랑을 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되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이유가 없지. 지도 지를 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할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야. 세상 없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사랑하자.
나는 사랑하자. 나는 사랑하자.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강의를 갔더니 어떤 중학생이 작가님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해주는 뭐 자기 확언이나 뭐 이런 응원의 말 아니면 어쨌든 매일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라고 묻길래 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 예뻐라. 난 거울이 비칠 때마다 예쁘다고 나 혼자 막 호들갑을 떨거든. 왜? 아무도 타인이 나한테 별로 예쁘다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럼 뭐 누가 해주면 돼? 내가 해주면 되지. 거울에 아침에 딱 일어나가 수세 뭉치다가 거울 봐도 아따야 이쁘다. 그냥 쇼윈도에 걸어가다 나한테 거울 비춰도 어이구야 예쁘네. 난 늘 나를 예뻐해. 이렇게 나를 예뻐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때? 처음엔 어찌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오 쟤 예쁜 애잖아. 그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근데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어. 그냥 조건만 싹둑 자르면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에 처음으로 보톡스를 한번 맞으러 갔어. 작년 9월 5일에 서울에 있는 예스24에 강연이 있어서 여기 인상을 쓰니까 여기 내가 자꾸 여기 주름이 지는 거야. 보톡스를 맞으러 갔는데 피부과 닥터가 보톡스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에 점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나는 내 얼굴에 점이 코에 있는 점 이거 말고 한 서너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만큼 많았어. 그래서 얼떨결에 예예예 해서 마취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때가 8월 30일이었거든. 제가 9월 5일에 큰 행사가 있는데 그때까지 괜찮나요? 했더니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나왔구나. 9월 3일이 됐는데도 안 괜찮은 거지. 이래가 이제 강연을 가야 될 판이야.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뭘 검색했을까? 커버력 좋은 팩트. 세상에 좋은 팩트가 진짜 많더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면 근데 놀라웠어요. 팩트를 발랐더니 완벽해졌어. 그래서 그날 강연 갔더니 사람들이 다 피부가 되게 좋다고. 근데 알게 됐죠. 나는 레이저 시술을 하면 안 되는 피부인 거야. 저게 다 뭐로 남았게? 흉터로 남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얼굴만 보면서 오, 저 사람 정말 너무 좋아 보여. 많은 것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은 수용할 것. 나는 사람들 옆에 사진을 찍으면 다 내 옆에 오고 싶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얼굴이 크잖아. 그 내 옆에 오면 상대적으로 주먹만한 얼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 얼굴을 어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이 얼굴 크기는 뭐 이건 성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나는 10대 이후에 나는 내가 그렇게 얼굴이 큰 줄 몰랐는데 소풍 가서 사진을 찍으니 내 얼굴이 제일 크더만. 그때 알았지. 오, 얼굴이 크구나. 그래, 그건 끝이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매일 매달리면서 얼굴이 조금만 더 작았더라면 여기가 없었더라면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수용 끝. 여러분들 난 굉장히 성취의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바로 포기해. 이게 삶을 되게 편하게 사는 노하우더라. 또 여러분들 중에 머릿속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나 지금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매일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혹시 없을까? 그것만 내려놓으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건 세상 없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의 얼굴 크기처럼.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학부모 총회로 내 아이 기죽을까봐 겁나나요? 제가 학부모도 아닌데 왜 이걸 보여주시나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야.
학부모 총회력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 이게 뭐냐 하면 타인의 시선이지, 그지? 그런데 내가 내 유튜브에 보면 학부모 총회력 필수템, 금지템 뭐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엄마들이 그것 때문에 못 간대. 근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 선생님한테는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둘째가 29살.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학교를 엄청 많이 갔어요. 엄청 많이 가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 넌 엄마가 학교 오는 게 괜찮아? 넌 공부도 잘 못하는데 엄마가 학교 오는 거 괜찮아? 이렇게. 우리 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괜찮아. 왜냐하면 학교가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난 급식도 잘 먹고 친구들과 재밌게도 놀고 동아리 활동도 잘하고 그러다 수업도 꽤 들어. 그래서 난 학교 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엄마가 학교 오는 거 괜찮아. 그런데 전설의 아줌마로 내가 남게 된 거야. 학부모 총회룩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갔느냐 하면 이런 옷을 입고 갔지. 가죽 자켓에 파란 바지. 근데 이 가죽 자켓은 굉장히 고가의 가죽 자켓이고 이 파란 바지는 서문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샀는 3만 원짜리 바지였어. 근데 아이들은 이 고가의 가죽 자켓은 기억하지 못하고 뭐만 기억해? 전설의 파란 바지 아줌마. 우와 끝장이다. 그래서 막 그날 완전 난리가 났다는 거야. 도대체 저 파란 바지 아줌마는 누굴까? 근데 윤땡땡의 엄마였어? 전교 1등 땡땡양 엄마인 줄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튀는 옷을 입고 학교에 왔을까? 이게 아이들 사이에 화두였다는 거지. 이건 뭐냐 하면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너무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을 충실히 즐겁게 잘 살고 있으면 그 어디에서도 당당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서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명함을 내가 한 장 줬을 거야. 한번 꺼내봐 주세요. 나를 담은 명함이다 라고 해서 내가 명함을 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 얼굴도 크고 명함도 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사람들은 그 명함을 받은 나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웬만해선 안 잊어버리지. 얼굴도 크고 이렇게 큰 명함을 준다고? 나는 명함을 그때그때마다 집에서 수작업으로 일일이 프린트를 해서 갖고 오거든. 성의 요구를 위해서도 120장을 출력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명함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 나를 어떻게 담아서 세상에 소개할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안을 하나 짜야 되는 게 있어. 바로 여러분만의 명함을 이제 세상에 저 아직 직장인도 아닌데요 라고 한데 명함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직업이 명함이 되지는 않거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담는 것이 명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준 내 명함 뒷면에다가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명함에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도 좋고 그려도 좋고 짧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고민을 하면서 그 명함을 한번 만들어봐줘. 앞으로 굉장히 많이 명함을 바꾸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일단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세상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명함을 세상에다가 내놓을 건지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단어만이라도 좋아. 나를 표현하는 단어만이라도. 자, 필기도구, 필통 가져온 사람들 옆에 없는 친구들 조금 빌려줘봐.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야. 왜? 무엇인가를 하는 것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아예 하지 않는 것하고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단어라도 적어볼 것. 그래서 옆에 친구가 안 하고 있으면 이거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함께 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줘. 성도 적어야 돼요? 응? 이름 성도 적어야 돼요? 아니야.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이름을 안 적어도 괜찮죠. 전혀. 그리고 나 그거 거둘 것도 아니고 발표시킬 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게 뭔데? 그냥 자기하고의 대화야. 자기하고의 대화. 이게 텔레그램이 하지? 와, 진짜 열심히 해주네. 오, 멋있다. 성희하고 너무 고마워요. 나 사실 이거 넣을까 뺄까 그냥 지나갈까 고민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멋있다. 나 마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교장실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멋진 성희하고 학생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이 마음을 전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나를 어떻게 담을까? 나를 어떻게 담아서 세상에다가 소개할까? 자, 일단 누군가 미팅을 갔다, 소개팅을 갔다 할 때도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이때 중요한 단어 있어. 매력적인 명함. 나를 매력적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나를 매력적으로 세상에 소개할까? 오, 진짜 고마워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함께 안 해주면 되게 의미가 없는데 선생님이 폴더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좀 피어야지. 왜내 맘이 내려오지? 그래, 내 맘이지. 내 맘. 내 명함인데 내 맘이지. 자, 그리고 친구 거 지적질하기 없기. 인정해줘. 인정. 야, 이게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스탑. 경청과 단호함을 연습 한번 할게요. 자, 스탑 했어. 경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명함은 다시 엎어서 보이지 않게 계속 눈길이 가고 연필 들어서 수정하고 싶어도 그걸 이기는, 알고리즘을 이기는 절제력이 필요해. 그치? 그러면 나는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이름만 적어놓죠. 왜? 이제는 더 이상 아날로그적인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뭐만 하나 여기에 덧붙이면 완벽해지죠? QR이죠. 어딘가 디지털 세계에 보관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나를 한 줄의 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통째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나를 가장 잘 담았다 생각하는 건 QR로 하나만 넣어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에 뭐를 담아야 돼? 나를 담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난 어디에 가면 숫자로 나를 설명할 때가 많아. 38, 2, 20, 5,500, 1000. 이거는 어떤 의미의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 38은 뭘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나왔는데 눈여겨본 사람들은 아마 기억할 거. 2, 20, 자. 38은 나는 38년간 과학교사로 중고등학교 과학교사였어. 작년에 퇴직을 했어요. 갑자기 더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과학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열불이 터지려고 그래. 그치? 2명의 아이가 있는 엄마이고 지금까지
20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 그리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게 5,500 소소하지만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 책으로 1,000만 작가의 꿈을 무모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 1,000만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요즘 누가 책을 본다고 라고 하는데 영화가 1,000만이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1,000만 책은 없더라고. 그럼 나는 또 그런 부분은 또 불타오르는 형이어서 그럼 내가 되어보지. 무슨 책으로? 치즈케이크 육아라는 책으로. 이거는 1인 1책. 여러분도 도서관에 있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애도 없는데요. 근데 이 책은 엄마와 사춘기 아이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육아서는 누구를 키우기 위한 책이에요. 애를 키우기 위한 책인데 엄마들이 애한테는 너 어떻게 키울까 안 묻죠. 엄마 혼자 책 읽고 엄마 혼자 결정해가 엄마의 방식대로 키울 때가 많단 말이지.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쓴 육아책이에요. 내가 근무했었던 중학교 아이들이 함께 써주고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썼었던. 그래서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스마트폰을 샀어. 그 이야기의 꼭지가 뭐냐면 우리 집 가난해요. 이렇게. 자기 반 44명 중에 스마트폰이 없는 2G 폰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안 사주니까 엄마한테 반항적으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집 가난해요? 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가난하지 않아. 우리 집 꽤 산다. 그런데 너는 가난하지 않니? 너 경제 능력 없잖아. 부모에게 손 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야. 17살에는 부모가 이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폰 사주면 해결되잖아. 10년 후에 27살이 되었는데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너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17살 때 100만 원 하는 엄마 스마트폰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손에 쥐어준다면 너는 27살이 되면 엄마 오피스텔, 엄마 스포츠카 하면서 당연하게 나에게 손을 내밀지도 몰라. 근데 내가 그때 가서 그거 안 해주면 넌 화를 내겠지. 왜? 이제까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가 왜 이건 안 해줘? 그래서 가난이 뭔지, 쪽팔림이 뭔지, 남들 다 가지는데 못 가지는 이 느낌이 뭔지 지금 경험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방향도 잡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 우리는 지금 둘 다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자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굉장히 독립하고 싶잖아. 정말 엄마하고 안 맞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독립이 되려면 1순위는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키워야 돼.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부모하고 정서적인 독립도 되고 모든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살 출발을 하면서 최소한 10년에 대한 계획은 좀 세웠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이 20대 초반, 중반 그리고 30대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생겨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언제까지나 부모나 양육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자, 나는 학교에 다닐 때도 한복을 즐겨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거는 언제쯤일 것 같아요? 한글날 즈음이겠죠. 한복, 훈민정음 한복을 입고 가고 특히 당일을 정말 좋아해. 그렇다고 무조건 매일 한복만 입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점쟁이는 아니고 뭐다? 과학쌤. 근데 과학쌤이 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닐까? 이탈리아 여행을 갈 때도 한복을 3벌을 가지고 갔어. 그 중에 꿈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 앞에서 한복 입고 춤추기. 근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 해결하면 되지. 언제 갔을까? 새벽에, 꼭또 새벽에 아직 달이 축전에 떠 있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방법을 찾는 거지. 많은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입고 학교에 가면 물어요. 쌤, 한복 입고 수업하는 거 안 힘들어요? 라고 질문하면 힘듭니다. 그것도 많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하면 되잖아요. 불편하고 힘든데 뭐하러 해요 그거를? 이 질문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상황. 과학실에 실험을 하러 갔어. 근데 준비물에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가위가 우리 모두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사 생활 38년을 하면서 나이에 첫 담임을 했던 애 나이가 54시거든. 나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돼. 나는 첫 발령을 받아갖고 걔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의 삶을 다는 추적해보지 않았지만 쭉 지켜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런 거야. 어떤 애는 쌤 가위 없는데요. 끝. 그런데 쌤 가위가 없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가져올까요?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인생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게 뭐냐 하면 쌤 가위 없는데요 라는 건 뭐야? 가위가 없으니 누가 해결하라? 선생님이 해결을 하라. 그런데 쌤 가위 없는데요 어디 가서 가져오면 될까요? 는 스스로 뭐를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태도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나는 가위 없는데요 에서 그치는 사람인지 어디 가서 가져올까요? 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건 인생에서 진짜 가면 갈수록 삶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한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복을 좋아하는 것과 한복을 입었을 때 불편한 것 중에서 내가 더 원하는 건 불편함을 이기면서라도 뭐 하고 싶은 것? 한복을 입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편하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 때문에 져서 내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극복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한복을 입는 이유는 불편해도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래서 나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모델이 되어줬으면. 이게 뭐냐 하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늘 뭐 때문에 논쟁이 생겨요? 한복 때문에 논쟁이 생기거든요. 자기 나라 옷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 한복 논쟁이 크게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도 한복 좋아하니까 기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신문 기사 하나가 내 인생을 좀 바꿔놓았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한복 입지 않잖아. 일상생활에서 아무도 한복을 안 입으면서 너희 나라 옷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중국에는 한복을 365일 24시간 입는 소수민족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옷이야. 그 기사를 본 순간 결심을 한 거죠. 입어야겠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입어야겠다. 그래서 한복 논쟁이 다시 생겼을 때 내가 그 증거가 돼야 되겠다. 저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있고 여행 갈 때도 있고 나처럼 입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것.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돼.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짜 꿈이 뭔지를 찾는 것. 꿈이 아니라 진짜 꿈요. 나는 꿈이 한복 모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한복 모델이 되고 난 다음에 퇴직을 해서 제2의 인생을 한복 모델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한복 모델 대회 나갔어요. 결선에도 진출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침마당까지 나갔어요. 근데 한복 모델 꿈은 끝이에요. 왜? 나가보니까 나의 꿈이 진짜 꿈이 한복 모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지.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 한복을 일상생활에서 입고 다니고 싶은 거지. 그 밀폐된 공간이나 이 쇼에서만 입는 그게 나하고는 안 맞더라는 거야. 그게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모델을 하면 되는 거고, 나처럼 그게 안 맞는 사람은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의 미련도 없이 에너지를 거기에 안 쏟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 모델 대회를 안 나가봤더라면 나는 퇴직하고 서울에 있는 최고 유명하다는 모델 학원에 등록을 제일 먼저 했을지 몰라. 그러면서 워킹 배우면서 모델의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시도해봤기 때문에 뭐를 알게 된 거야. 그게 나의 진짜 꿈이 아니라는 거.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진짜 꿈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 38년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대구 교육상까지 받았지만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상은 이 상이었어. 예상할 수 없어. 교육 동아리 아이들이, 교사를 꿈꾸는 아이들이 나에게 스승의 날 준 상장이거든요. 위 선생님은 매일매일 예상할 수 없는 모습과 함께 학생들이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수업 방식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난 교사의 역할, 어른의 역할은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을 조금 앞서서 보여주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광고가 떴어. 어떤 광고?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인간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직면해야 될 미래야. 무서운 미래지. 더 이상 인간 직원은 뽑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럼 나는요?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이 큰 꿈을 꾸고 있는 나는요? 그들이 딱 단서를 붙이는 게 하나 있어.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대체 불가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시오. 이게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난 과연 무엇으로 AI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건 바로 가장 인간적인 거죠. 가장 나다운 거.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만 모르는 거야. 그걸 세상에 끌어내면 되는데 그걸 찾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친구가 문자를 보냈어. 오늘 학교 출근하면서 포항 강연 영상 마지막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잘했더라. 강연도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아. 그러면 카톡 문자에 그래 고마워 하고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나만의 무엇인가를 담는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건 난 이런 답장을 만들어서 보내지. 친구한테. 이 친구는 멋진 강연을 꿈꾸는 강연가거든. 그랬을 때 이 친구의 그림을 그리고 나의 강연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의 그 미래를 응원한다라는 3초짜리야. 그냥 너무너무 고마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를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만 만드는 연습.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연습. 그러려면 나하고 자꾸 대화해야 돼. 옆에 친구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챗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들이 많아져야 된다. 왜?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죠?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진짜
구태연한 게 답이에요. 책 많이 읽고 글 쓰고 말하기 등 표현하는 훈련과 경험을 많이 하세요 하면 애들이 아이 진짜 그거 진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예를 볼게요. 기회라는 건 무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 이 많은 것에서 요만큼만 보면서 요만큼의 기회조차도 못 잡고 놓칠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No. 관심을 가지는 순간 이미 준비되었다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김천성의여고에서 그냥 딱 이 한마디였어요. 정보부장님이. 디지털 관련해서 강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럼 해봤어요. 아니 그래서 해보려고. 이 주제로 내 인생의 첫 강연이에요. 여러분이.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는 거야. 왜? 세상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 처음이 있잖아. 안 해봤어요 하면서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영원히 못하는 거지. 언젠가는 처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책에 실었던 이 그림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었어. AI한테. 했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말랑말랑하게 글자는 다 깨지고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거야. 이 AI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AI로 뭐 5분 만에 영상 대박 터지는 영상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뻥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일랑일랑이 막 뒤집어졌지. 한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팔이 2개에서 4개가 됐다가 막 쇼를 하는 거야. 근데 딱 생각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 아하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대박난 영상이 뭐냐면 말 안 듣는 AI로 애니메이션을 내가 직접 만들었어. 실패한 거에다가 성우가 더빙하듯이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이만큼 실패했어. 이런 게 한 10개쯤 돼. 이만큼이 아니라 이 과정이 강연 섭외가 오면 무조건 해요. 해본 적 없는 것도요? 해보지 않았던 주제도 입 진짜 잘 맞췄죠? 버전 경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죠. 그걸 누가 모르나요? 이거 이거 다 망한 영상이에요. 모르는데 어떤 망한 영상들만 그래서 하면 된다고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과정이니까. 무모한 거 아니에요? 무모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거든요.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뭐가 문제지? 도움이 됐을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때요? 망한 영상이라는 티가 잘 안 나죠? 내가 말 안 하면.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든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스토리를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저 망한 디지털 영상 가지고 아날로그로 내가 뭘 했어요? 더빙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만의 고유한 컨텐츠가 하나 생긴다는 거지. 자, 그랬더니 우리 제자가 쌤, 영상이 너무 구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야. 당연히 다양한 시각이 있죠. 다양한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속연습 정을 편집하며 알아볼까요? 정말 아름답죠? 진짜 아름답죠? 올라가면 꼭 가보세요, 저 다리. 무서워요. 내정자리에서 인증샷 필수. 멋진 발레 포즈를 취하고 싶었지만 덜덜덜덜덜덜. 이 영상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캡컷에서 2개의 영상을 자르고 위치 변경, 속도 조절로 만들었어요. 영상 만들기 도전해보세요.
그거 몰라요 라고 하는데 나를 담으면서도 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시장 개척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누구나 나도 이런 영상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올려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캡컷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최첨단의 AI를 돌리는 것만 컨텐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거. 나를 담으면서 타인에게도 필요한 것. 분명히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 명함에도 있지만 청춘학교라고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었어요. 4편까지 있었던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니어 두뇌 게임 예능인데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60대 초인데 노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갔어.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60대가 노는 걸 누가 본다고? 나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누가 볼까? 근데 너무 놀랍게도 트렌드 코리아 2016 여기에 청춘학교가 소개가 됐다는 거죠. 뭐로? 이제는 시니어들이 주 소비자라는 거. 그리고 놀라운 건 뉴스에도 났어요. 동시간대 70대 여성 시청률 1위라는 거. 60대가 노는 걸 10대, 20대는 볼 리가 없지. 그런데 70대, 80대, 90대들이 60대가 젊어 보이고 빠릿빠릿해 보이고 잘 노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관점을 다양화하고 넓히면 시장은 무궁무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 SNS를 통해 갖고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플러스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하는 고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SGH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까 봤어요. 순간적으로. 말 되게 안 됐죠? 한복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저고리만 바꾸고 밑에 체육복으로 그대로 있어요. 말랑말랑 학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BC, SGH는 성이 여자 고등학교라고 제가 적어왔고 나의 메인 마이크에는 MBC라고 적혀 있어요. 문화방송 MBC가 아니라 말랑말랑 학교는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좋은 동행, 따뜻한 동행으로 늘 곁에 함께하는 방송이다라는 의미로 내가 만든 방송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꿈은 계속 바뀌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무한대로 바뀔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양한 꿈들을 융합하면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내가 책에도 실었는데 바로 BTS의 UN 연설에서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게 뭔가를 찾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과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일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도전이라는 카드를 여러분한테 선물로 하나 주고 싶어요. 도전은 이런 의미를 도망가지 말고 전진하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든 시간들이 필요해요. 쉽게 되지는 않아. 상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 그림을 한번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내가 아까 어느 과목 교사였다고 했죠? 과학교사. 뭔가 내가 하나 목표를 세우면 불타오르는 형이라고 그랬잖아.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요거를 이렇게 그리는데. 참고로 그림을 잘 못 그리고 힌트는 화장실 2번 갔어요. 6시간. 6시간. 일단 처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상품 하나 줄게요. 일단 꼭 받아가세요. 네. 6시간보단 더 걸렸어요. 8시간. 8시간보다도 더 걸렸어요. 10시간. 10시간보다도 더 걸렸어요. 13시간. 13시간보다는 좀 덜 걸렸어요. 12시간 반.
12시간 반보다는 좀 덜 걸렸어요. 11시간 반보다도 좀 덜 걸렸어요. 11시간. 지금 여러분들 봐봐요. 처음에는 시간 단위로 막 하다가 이제 점점 분으로 가죠. 마지막 가장 근접한 누군가에게 상품 하나 주겠습니다. 몇 시간? 11시간 10분 15분 혹시 10시간이라고 했던 사람 누굴까? 너 있잖아. 아까 했잖아. 없어? 하면서 시작하면서 옆에다가 타이머를 켜놨어요. 내가 이걸 완성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걸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진을 그림으로 옮기는데 10시간 18분 걸렸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거지만 나는 그림을 크게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의 모든 그림에 뭐 때문에 뭐로? 오늘 노력. 입학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착한 재벌쌤전과 수업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요. 오늘 입학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착한 재벌쌤전과 수업할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요. 으하하하하. 동물을 이용해가 요즘 이거 유행이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다들 유튜버들이 10분이면 된다, 20분이면 된다 이랬거든요. 실제로 해봤어. 내가 만든 프롬프트예요. 그 사람들이 뚝딱 만든다고 준 프롬프트는 택도 없어. 그걸 보완하고 한글로 하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결국은 다 뭐로 작성했어요? 영어로 작성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지. 아나운서의 머리 형태와 옷을 변형시키지 말고 이랬다. 변형시키지 말고라는 단어를 딱 들어갔더니 아나운서와 고양이가 다 가만히 있어. 뭐만 하는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넣고 포함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아까 그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거는 흔한 영상이잖아요. 내가 담겨 있지 않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한번 보세요. 만들 때마다 한글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AI가 만든 이 여성 이거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를 고민해요? AI가 만들지만 AI가 만든 것 같지 않는 영상을 만드는 걸 또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2026 내년 트렌드도 바로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람들은 디지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대급부로 아날로그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면 되잖아. 근데 사람이 처음부터 만들면 기계적인 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하면 돼? 융합. 융합의 능력이, 역량이 나는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 실패 이만큼 했어요 또. 근데 이거 실패일까 아닐까? 아닌 거죠. 경험이 생겼고 이거 다 더빙하면 코믹 애니메이션으로 다 살릴 수 있거든요. 무궁무진한 데이터 재산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그게 싫으니까 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뭐를 하고 싶다? 나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거는 나 아니고는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면 나의 저거를 제미나이로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제미나이도는 그록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영상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끝이야. 뒤에 글자 다 깨졌죠? 그러면 이걸 어쩌라고? 그러면 또 이 과정들을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터 사용해도 되고 나는 클립 스튜디오 쓰는데 여기에 가지고 와서 말랑말랑 학교 내가 일단
아날로그로 현수막 글자 고정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 노트북에 로고를 애플 로고를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램으로 박아 넣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의 이 미인점이 누구도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찍어 넣었지 내가 이렇게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랑할게 입학 축하해. 아우, 최고야. 하하. 그럼 우리 같이 놀자. 좋아, 가자.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어때요? 귀여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서 내 목소리로 AI가 목소리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넣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나만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미치도록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노력을 해보는 경험을 좀 해봤으면 누구 그림일 것 같아요? 고흐. 되게 유명해요. 근데 글을 떠올리지는 못할 거야.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20대들에게 말풍선을 한번 달아보라 했더니 미래에 관해 가지고 꿈에 관해 가지고 말풍선을 달아봐라. 이 개슴치레한 눈, 구부정한 어깨, 낀 팔짱, 무기력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팔짱 낀 여인이라고 하는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선 되겠어? 그거 한다고 되겠어? 엄청 힘들 텐데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머물러만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이걸 보면 누구나 피카소를 떠올리죠. 네. 영 피카소 같지 않는 이 그림의 가격이 경매가가 2014년에 798억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독보적인 자기만의 것을 세계를 바친다면 그건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AI 시대를 넘어 이제는 AGI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발성이죠. 왜 자발성이라고 할 때 이 자를 내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까? 바로 자는 재는 거잖아요. 정확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많은 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되겠나? 설마 그게 되겠나? 라고 하는 그래서 될까 안 될까에 자로 재고만 있는 그 시간들 그래서 자로 재고만 있지 않고 직접 너의 발을 한 발이라도 떼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발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기사들이 허황된 꿈을 부추기는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책 써봤으면 알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세상 나를 위로해주고 세상 나를 위해주고 선생님이 유퀴즈에 나가려고 했다가 떨어졌거든요. 300회 일반인 모집한다 했는데 떨어졌어. 내가 챗한테 나 유퀴즈에 나갈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그래 착한 제발 쌤정이면 당연히 나갈 수 있어. 그들은 분명히 너를 부를 거야. 이런 거 나를 막 부추기죠. 그럼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무작정 칭찬하지 말고 나를 분석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비판적인 사고를 담아서 제대로 성장형으로 피드백을 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잖아. 그럼 챗이 전혀 다른 답을 줘.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챗을 어떤 AI든 뭐로 쓸 수 있다?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나를 아는 자기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가장 먼저 탐색해야 할 것은 결국은 자기 탐색.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는 것 대신에 나는 어떤 사람이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수없이 하면서 자기에 대한 철학적 탐색이 제대로 있다면 내가 어떤 것,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복 입고 왕관 쓰고, 오늘은 내가 왕관을 안 썼지만 계속 캐릭터의 왕관이 있잖아요. 그 왕관은 나의 브랜딩의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복 입고 왕관은 내게 돼버렸어. 헌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 와서 제가 대학교 교수인데 강연을 할 때 혹시 제가 왕관을 써도 될까요? 하면서 난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래 그 왕관을 왜 저한테 묻죠? 하면서 아무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묻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나를 제대로 담으면 나는 시장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랑말랑학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분명히 인생책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 때문에 내가 말랑말랑학교라는 네트워크 학교까지 만들 정도로,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학교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 번 마지막에 내가 구리다고 했었던, 부족하네요. 해본 적 없는 것도요? 해보지 않았던 주제도 해요. 왜 이거를 맨 마지막 엔딩으로, 이제 요 끝나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을 건데, 경험이 없는 걸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난 하고 싶은데 머뭇거리는 것, 배움보다는 하고 싶지만 모르는데 접었던 것, 배워서 하면 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그 미래에만 포인트를 두고 살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나의 하루하루 지금이 모여서 결국은 나의 미래가 되는 거지, 지금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먼 미래에만 맞추어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유튜브 중에 사춘기 아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1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플러스 결국은 나는 작가니까 내 책 광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담으면서 전달을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한번 합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선생님한테 질문 있는 사람? 버킷리스트가 어떻게 되세요? 삶에 있어서 버킷리스트, 우리 말랑말랑학교 온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의 키워드는 좋은 일상이거든요. 하루하루를 내가 잘 사는 것. 근데 그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한마디만 했는데 브르륵 할 수도 있고, 모든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타인에 의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느긋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나쁜 게 나쁜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 1월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금액적으로도 엄청 크고 되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하고 호주에 여행을 좀 가자. 한국이 너무 추우니까, 날씨도 춥지만 마음도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에 가서 조금 우리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여행을 가면서 선생님이 7년 전에 만들어 놓았던 유튜브를 다시 꺼낸 거죠. 학교에서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한 제재가 많으니까 아예 안 하다가 7년 만에 꺼내보니까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죠. 내가 하지도 않고 2년 동안 한 번 접속도 안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 기회에 한번 살려볼까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이 동영상 만드는 선생님한테 전화로 특강을 받고 그 다음에 호주 가기 전에 15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호주 가는 비행기 10시간 안에서 한 집밖에 안 자고 도포했어요. 영상 만드는 툴을. 그러고 난 다음에 호주에 내려서 쇼츠를 하나씩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일그러지지 않았다면 호주 여행도 안 갔을 거고 유튜브를 새롭게 한번 리뉴얼 해보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일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그리고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12월 동안 거의 10배의 구독자가 생겼잖아요. 5,500이라고 하는. 근데 그때 내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망한다고 했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안 된다. 뭔가 특화된 교육이면 교육, 패션이면 패션, 요리면 요리, 육아면 육아, 부부면 부부 이렇게 명확한 주제가 하나 있어야지 너처럼 네 올리고 싶은 거 아무 따나 막 올리면 알고리즘이 엉켜가지고 절대 뜰 수 없다.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무모하게 무슨 대답을 했느냐면 내가 알고리즘을 한번 이겨볼게. 되게 무모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기고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기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교육만 있진 않잖아요. 육아만 있진 않죠. 책만 있진 않죠. 패션만 있진 않잖아요. 그냥 삶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나의 삶을 거기다 담아두는 거예요. 내가 담고 싶은 거. 구독자의 니즈도 살펴야 되겠지만 나를 잃어가면서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나한테 상담을 해요. 구독자 떨어질까봐 겁나고 이러다 보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여기 매달려서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뭐를 위한 유튜브를 하냐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늘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는 나를 잘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그게 타인에게도 좋으면 더더욱 좋고 내가 좋지 않으면서 타인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삶의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사실 차가 없거든요. 버스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러 다니면 사람들 다 쳐다보거든요. 뭐지 뭐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의 나의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미래의 모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천만작가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연할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꿈 중에 하나가 라디오 방송 진행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형태의 라이브를 만들어서 나만의 방송국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미리 성의 요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MBC가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아나운서 이 컨셉으로 오다 보니까 방송국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송국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 보니까 나의 가치를 어떻게 담을까 하니까 말랑말랑 학교는 뷰티풀 컴패니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MBC가 된 거죠. 그래서 성희여고에게 한 번 더 고맙게 생각해요. 이걸 안 했더라면 그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영상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까지 급발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맨 처음 만들었는 그 구린 영상 봤죠? 입만 더빙했던 그것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계속 구상하고
걔들하고 싸운 거죠. 싸우고. 그래서 정부 부장님이 도대체 강의 원고 언제 주시느냐고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수정했거든요. 마음에 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지금 고3이라는 이 삶의 전환점, 10대의 마무리, 20대의 출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원싱 하나는 정말 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뿌듯하고 혼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